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삼성 돈으로 내가 독일에 호텔을 샀다. 이 얘기는 하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되게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공범 같은 관계예요. 주고받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재용이 모른다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 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모른다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삼성 돈으로 샀다. 네. 나중에 정산하려고 그랬다. 진술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러냐 보니까 딱 시점상으로는 25년하고 뭐 1,100억 벌금 77억 그 추징 구형 받은 그 직후 같아 소리 지르고. 그래서 좀 포기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이 잘못하다가는 정말 크게 당하겠다. 그렇게 좀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년 구형하고 나서 정말 내가 평생을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렵죠. 네. 사실은 25년. 근데 25년만 받으면 다행인데 3년은 지금 깔아져 있어요. 이대 그 학사비리 때문에 3년형을 하나 받아놨거든요. 네. 벌써 25년 구형이 됐는데 그 김세윤 재판부입니다. 그 형사 21분가 거기서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는 1년을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구형이 높다. 구형이 높다라는 이런 인터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왜냐하면 구형은 사실 말 그대로 의견 진술일 뿐이에요. 그렇죠.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예요. 네. 재판부가 구속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형에 가깝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최순실의 상당히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직까지 재판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거든요. 피해자 출석 요구도 지금 특활비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순실은 더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공범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 5년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고 이래 되면 5년보다 더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약간의 스탠스 변경. 그렇죠. 네. 이거는 재판을 임하는 어떤 작전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겠죠. 25년 구형이 됐는데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변호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몇 년 구형될 건가 많이 물어봐요. 피고인들은. 그렇겠죠. 그러면 저번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한 10에서 15년 정도라고 구형이 되고 그렇게 변호인은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구형이 되고 그래서 괴성을 질렀죠. 방에서. 예. 뭐 이랬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최순실이 조금 이게 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약간 자기 어떤 주관보다는 변호사라든지 옆에 어떤 도움으로 말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했다가는 구형도 높고 형도 높아질 거다. 판단한 그렇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인해서 안 되는 객관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까 저 박주현 변호사 얘기했던 대통령과 대법원을 통화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나와 증거가 있는데. 다 있는 네. 거. 그런 것만 일단 객관적인 맞습니다. 것만 예, 인정을 예. 하고 뭐 국정농단이나 삼성 특혜는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죠. 바꿔서 조금 더 형을 전략적으로. 내려보려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과학적인 것도 다 부정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스탠스를 바뀌었다는 것이고. 자,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을 듣고 있습니다. 제일 끊이지 않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요. 제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재판도 해야 되고 적폐청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올해 안에 좀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더 가야죠. 조금 더 가야 되고 뭐 내년 초, 내년 중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 뭐 안드로메다 마찬가지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최순실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Why? 그래서 휴정까지 했습니다. Why? 이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정유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사실 엄마를 저격했죠. 예. 냉정하게. 예. 그리고 뭐 정유라의 증언이 뭐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도 꽤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그럼 큰 무슨 역할을 한 나왔죠? 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에도 큰 역할을 할 게 뻔하죠. 근데 그때 법정에서 했던 그 공판 조서가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누구 재판에서?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진술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 내 딸이 나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한탄스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일단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유라가 어쨌건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사임했고 지금 뭐 돈이 없다네요. 정유라가. 그래서 뭐 아버지 좀 만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정유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안위가 걱정되면 좀 돈을 좀 주시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 그다음에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이죠. 이들의 진술이 사실 거의 카운터펀치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름이 북받치지 않았나 싶네요. 울었는데요. 법정에서 울기 어렵거든요. 엉엉 울었답니다. 웬말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예, 법정에서 보통 이제 최후 진술할 때 그때 울죠. 일부러 울기도 하는데 그때는. 특히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성걸성거리고요. 경우가. 예. 근데 이건 재판 중에 재판하기 전에 휴정하고 개정됐을 때 울었다는 건데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울었던 이유가 백 변호사님 그 이유 다 맞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하고 전 전무하고 노태강 나왔을 때 옛날 최순실 같으면 직접 질문을 하는데 입을 다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서는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약간 이제 재판부한테 난 졌다. 양형을 조금 잘해달라. 이런 신호를 던진 게 아닌가. 울면서 결국은 근데 뭐 이거를 막 일부러 막 서로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고 울려고 마음 먹고 우는 것 같아요. 울려면 막 그게 중간에 울어야죠. 뭐 개정 열리다 말자 엉엉 우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흰 손수건을 던지는 느낌, 흰수건 던지는 느낌 생각. 복싱 게임에서 흰 손수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요러면 한 2년은 떨어지죠. 예를 15년 할 것도 재판장이 한 13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던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77님 쇼 잘하네. 최순실은 다 쇼쇼쇼 믿으면 안 됩니다. 0134님 오늘 정치쇼는 마치 코미디 쇼를 듣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네요. 봉도사님 정치쇼 폭풍 화이팅입니다. 땡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 예. 수건을 던지려면 자백을 해야죠. 자백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부인하면서 손수건만 던지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손수건은 양형에 별로 참작이 안 돼요. 울었다고 2년씩 깎아주는 게 어딨어요. 만약에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엉엉엉엉 울면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그래도 이제는 뉘우치고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는구나. 그럼 명확하게 가명사가 되죠. 근데 한 적 없어요. 엉엉엉엉인데 이게 되겠어요. 예. 최순실이요? 최순실의 눈물. 차가 울고 싶으니까 울었겠죠. 울기 싫은데 울 수는 없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아니, 딸기만 이렇게 해도 얘기한 거 울었겠죠, 의미까지 뭐. 우리가 해석하면서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없다. 아니 자기가 그냥 울고 싶었다. 저는 이제 두 사람 말 중 백 변호사 말이 맞다고 보는데 자기가 딸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의 마음을 울었겠죠. 그러니까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게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 1도. 0.001도 0.001도 영향. 아니 매일 와서 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매일 재판할 때마다 울면서 재판보다 조금씩 짜증날 수 있어요. 자백한다면 맨날 우는 거죠 시간만 그냥. 끌고. 1년은 껴주겠죠. 아니 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저 재밌는 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울 때 잠깐 이렇게 탁 이쪽이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또 앞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희한한 게요. 두 사람이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깝게 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보면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 박근혜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잠깐 낙서 이렇게 좀 하고 가끔 조는 거 말고는 그냥 미동도 안 해. 웃기도 해 또. 가끔. 웃기도 해. 예.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10월 17일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아니에요. 그때까지 못 끝납니다. 재판. 그때까지 못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풀어주던가 다시 구속을 하던 거죠. 재판정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꺼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막기도 하고요. 이게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감정을 이제 복받쳐온 감정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잠시 이 재판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까지 가졌으니까요. 어쨌든 꺼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금
증인, 녹취록, 진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거 하고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따로 출석해서 얘기했던 거. 따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사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제 정유라 네. 씨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들을 좀 오전 재판에서 네.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정에 보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진술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나 녹취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딸의 특유의 말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대로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네. 글로 있으니까. 전해졌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엄마로서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복받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전에 이제 검찰 측에 대해서도 검사들을 향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이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었을 때 법정 대기실에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청문회. 네. 그때 손혜원 의원이나 이렇게 아들 얘기, 그러니까 딸 얘기, 손자 얘기 했을 때도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식입니다. 내 가족, 그렇겠죠. 예. 자식 관련된 얘기가 왔을 때 감성적으로 변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이는데요.